일주. 이 일주는 괴강의 결당력 그리고 백호의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. 우두머리로 지워진 운명을 갖고 있죠. 자, 지금 무진의 지지가 진은 목의 절정입니다. 을이 강할 때죠. 지장을 보면 을, 개, 무입니다. 그러면 이 목의 강한 기운, 어린아이의 기운이 있고 이 무는 어떤 집착이 있습니다. 자, 무 같은 경우는 임과 반응성이 좋아요. 그래서 무인충 할 때마다 자기 방성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어린아이로서 현실을 천진난만하게 순수하게 세상은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무임충 할 때 갑자기 수가 확 덮쳐버리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. 이때 어릴 때부터 이 수를 다루는 학습이 안 돼 있다면, 수가 탁하다면은 이제 우울, 공황 이런 데서 헤맬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자, 만약에 이렇게 무임충에 홍수가 났을 때 이 수를 다스리는 능력을 이제 배양하게 된다라면 그야말로 크게 성공할 수 있죠. 뭔가 내가 일을 추진할 때 이 진의 순수함으로 그대로 밀고 가고 이 수의 또 어떤 그리고 통찰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큰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. 이 무진 일주뿐만이 아니라 연주, 월주, 시주에 있어도 방금 말했던 그런 특징은 있겠습니다. 비교해서 무인일주 같은 경우도 얘도 인이 목이잖아요. 하지만은 인은 애초에 이제 이 무라는 여기에 개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철학성이 이미 어릴 때부터 학습이 돼요. 그래서 어떤 수가 닥쳤을 때 그 당황스러움은 이제 덜하게 되겠죠. 그리고 또 무신일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자일주도 마찬가지고요. 이 친구들은 애초에 이미 여기다가 임을 깔고 있고 무임충이 또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되기 때문에 임을 얼마든지 근종적으로 쓸 수 있게 또 배양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무진일주 주변에 또 다른 무가 있다. 이게 무 하나만으로도 무임충인데 무가 하나 더 있다든지 아니면 지지에 또 미가 있다든지 또 임, 신,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더불어서 술. 자, 술은 수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진술충 이 가운데서 또 그에 따른 고뇌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기들이 무진일주 주변에 있게 되면은 어떤 우울이 늘상 찾아오고 그 우울을 지혜로 승화시킬지 여부는 이제 선택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진술충 같은 경우는 이 진에 을, 개가 있는 것처럼 이 술 안에는 신, 정, 무가 있어요. 그러면 을신충, 정계충, 게다가 이 정은 또 양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을신충의 어떤 강박, 예민, 그리고 이 정계충, 양일 건드로 인해서 어떤 충동성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또 고달픔이 있게 되는 거죠. 자, 지금 일지에 있는 을은 관성이기 때문에 무진일주가 여자라면은 이 관성 을은 남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진이 자운을 만나게 되면 자진합을 하게 될 건데요. 그럴 때는 임이 확 넘치게 되겠죠. 그래서 임생을 했을 때 남편 을이 수에 젖는다. 그러면 이 을은 아프든지 혹은 또 무능하든지 한량이든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방콕에서 집안에만 있든지 아니면 주색에 찌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. 이 임이 탁할 경우입니다. 근데 이제 임이 맑다라면 이 을 남편이 종교인일 수도 있고요, 외국인일 수도 있고 또 직업이 무역이나 유통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. 그런 것들이 다 이 수에 해당하니까요. 그리고 무진일주가 이렇게 수를 이제 다루기 힘들다면 남편의 사주에 화가 있다라면
아무래도 이 수를 이 화가 말려줄 수 있기 때문에 무진일주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무진일주가 이제 남자라면 이 을이 관성이니까 자식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이 또 이전에 말했던 무진일주 여자의 남편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또 그 수가 말다라면 이 자식이 임생을에 유학을 이미 일찍부터 떠나거나 뭐 이민을 가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무는 애초에 임하고 반응성이 좋고 또 을은 임생을 있기 때문에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이 수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게 그게 운명의 숙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뭐 수에 관련된 거라면 무진과 비슷하게 임진도 있겠죠. 임진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임이 더 더블로 되는 것보다는 무임충이 이 임의 반응성이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 수에 따른 어떤 감정의 통제 이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. 현실을 뭐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자진, 합 등의 어떤 수운에 확 덮쳐버리면, 저 홍수가 나버리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영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구도자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. 뭐 무신이나 무자는 애초에 처음부터 구도자로서 운명이 지어진 거고요. 그래서 이 수가 탁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신질환, 어떤 치매에 또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. 자, 이 진중에 있는 을이 뭐 투간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천간에 뭐 신이 있다. 그리고 뭐 월지 시지에 술이 있다. 그럼 진술중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 신을 건드리게 되죠. 그래서 어떤 신의 또 건강이 약해진다든지 어떤 예민함이 있다든지 하는 게 있고요. 근데 이제 이 진술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월이다. 아무래도 가을이고 음기가 좀 강할 계절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시지에 술이 있어서 진술충 하는 것보다는 월지에 술이 있어서 진술충 하는 게 그나마 이 진술충을 차분하게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. 무진일주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났다. 그리고 일시지에 진술충이 있다. 그러면 여기서 을신충, 정계충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일시지는 사적인 또 관계에서 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인정의 욕구가 덜하다 보니까 제 감정을 그냥 놔버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신이 만약에 투간을 했다.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엄청 싸우게 되겠죠. 그리고 또 이렇게 진술충으로 고달픈데 또 임운이 와서 무임충까지 되고 있다. 이 싸움의 빈도는 훨씬 높아지게 되겠습니다. 자, 계절별로 한번 살펴보죠. 봄에 태어났다. 봄에는 이제 목이 강할 때고요. 이 목은 어리잖아요. 근데 이 진도 어리고 월지도 목이 가득해지죠. 어림이 가득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운에서 수가 가득에 들어오는 운, 그러니까 뭐 임신이든지 뭐 임자, 그리고 뭐 임술, 뭐 이런 운이 들어오게 되면 대운이든 세운이든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미리 그 수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안 되어 있다라면 엄청나게 힘들겠죠. 단 이 수가 맑으면 유학이나 이민 이런 걸로 쓰면 되겠죠. 그리고 이렇게 목이 강한 이는 그 무진일주 한정하지 않고요. 네, 사주가 목이 강하다. 그러면 사주가 수가 강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이 목은 아무래도 좀 엉뚱하고 아이 같고 뭔가 사고도 치고 뭐 사고 치더라도 귀엽게 보이긴 합니다. 그런데 그 수 강한 노인의 기운이 그런 것들을 귀엽게 다 토닥토닥 안아줄 수 있기 때문에 목과 수는 궁합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
그리고 이렇게 목이 강하게 되면 일지에서도 목극토, 월지에서도 목극토. 그래서 이 월지는 이제 윗사람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일지는 또 남편이 되겠으니까 윗사람이 남편을 책임지는 그 고달픈 또 상황을 겪게 되고, 그러면 결국 이 무임중 할 때 이 고달픔 속에서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봄 중에 진월이 있겠죠. 그러면 월일지에서 진진자영이 있게 됩니다. 그러면은 뭐 윗사람이나 남편으로 인해서 소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게다가 이미 진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수운에 특히 자진합의 수가 넘치는데, 진이 더 있으니 만약에 자운이 오게 되면 자진합, 대홍수가 범람하겠죠. 그때도 수에 잘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4월이나 5월에 태어났다.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화의 계절이기 때문에 뭔가 사교적이고 또 활발하고 뭐 대중적이기도 하고요. 또 세속적이기도 하고. 자,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진 일주 자체가 뒤늦게서야 무임충으로 날 돌아보고 뭐 구도자가 되든지 깨달음 얻든지 하는 건데, 이 4, 5 같은 경우는 더더욱 현실적이다 보니까 그 깨달음을 얻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그리고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뭐 화이긴 하지만 이 지장간에 무경병으로 해서 경이 있잖아요. 그래서 수운이 오게 되면 경생임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때도 이 4월이라 하더라도 이 수에 또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. 4호가 아닌 미월이다. 미월은 애초에 덥잖아요. 그래서 음기에 민감합니다. 그래서 이 수를 지향하기 때문에, 미월이라는 것만으로 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예술, 철학, 뭐 심리, 뭐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자,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다. 자,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뭔가 좀 차분함은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차분함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, 이제 아무래도 금수가 강하다. 그러면 이 겨울에는 애초에 수가 강하고,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여러 번 언급되는 그 수에 대처를 할 필요가 있고, 자,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운에 금생수를 하면서 또 수가 넘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겠죠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다라면 갑으로 물을 쭉 빨아들이는 거고, 또 병해서 또 이렇게 적절히 말려주고, 그래서 갑이나 병에 집중해서 뭔가 선택들을 해나가는 게 좋은 개운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때는 신이 약하게 됩니다. 을 같은 경우는 뭐 이 수에 푹 젖어서 썩을 수도 있고요. 또 금목에 의해서 뭐 잘려 나갈 수도 있고요. 또 신은 너무나도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금이 가하게 되면 또 목과의 충에 의해서 금이 손상되기도 하고, 그리고 또 금생수하면서 또 수로 설기가 되면서 금이 깨지기도 하고, 그래서 을과 신이 약해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. 자,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월 이미 얘기했지만은 이때는 차분하기 때문에, 가을에 차분함이 있기 때문에 진술청에 의해서 뭐 전개충, 을시충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가 무일간 입장에서는 재성이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남자와 함께 수가 강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시모나 남자로 고생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끝. 자바사주 바이.